전시작전권 조기에 환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남북 간의 평화협정 또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어떤 다자외교를 통한 통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도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내면서 또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균형된 외교, 그런 또 균형된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 후보께서 지금의 북핵 위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지금 탓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권 때 70억 불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핵 하나 만들려면 2, 3억 달러가 듭니다. 북에는 돈이 없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핵실험을 처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핵실험을 4번인가 했어요. 그럼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겠느냐? 핵을 만들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돈 넘어온 북핵 기술을 축적해서 만든 것이지 그걸 갖다가 왜 그런 탓을 하는 게 나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두 번째, 지금은 전술핵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을 해서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핵균형은 지금 독일,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말하자면 나토에도 이미 이게 전술핵이 도입되어 있어요. 러시아 맡기면서 공동 핵단추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핵을 도입을 해가지고 북핵이 제거될 때 같이 빠져나가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북특수 11군단을 제압할 수 있는 해병특전사령부를 나는 창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을 추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눈치 보면서 군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깡패도 아니고 맨날 상남이나 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제압하겠습니다. 예, 김정은이 제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안철수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유 후보께 묻겠습니다. 외교 분야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정말로 심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까지도 사실은 안보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도 저는 외교 안보 이슈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세먼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외교 정책이 안보와 그리고 경제 그렇게 큰 두 축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환경 이슈도 세 번째 큰 축으로 이제 놓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고 옛날에 미세먼지 황사 때부터 당연히 중국과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 한반도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미세먼지 중에 얼마나 중국으로부터 왔고 또 얼마나 우리 석탄 발전, 우리 경유차, 우리 스스로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엄정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중이 같이 공동조사를 해서 그러고 나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예, 지금 미세먼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가 중국이고 또 하나는 우리 화력발전소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먼지나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해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공약을 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심 후보께 드리죠. 우선 먼저 좀 지적할 것은요. 그동안에 보수가 주창해온 안보 제일주의, 그건 가짜 안보입니다. 첫째, 안보를 늘 정치에, 정권 안보에 이용해 왔습니다. 두 번째, 천문학적인 방산 비리를 방조해 왔습니다. 방산과 관련된 비리야말로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북 세력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진국가에서 7, 80년대 이미 다 이룬 현대적인 군개혁, 우리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까 튼튼한 안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방산 비리는 아주 뿌리를 뽑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능 자유령 군대로 특히 우리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또 전문적인 군사를 전문 군사를 병사를 양성해서 예. 전방에 이런 직업군들을 배치하고 또 후방에 우리 징병된 병사들을 배치하는 자율지능형 군대로 바꾸겠습니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튼튼한 안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외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문제가 다뤄지는 그 테이블에 대한민국의 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중 양국이 한반도 운명을 다루면서 흥정의 대상이 되고 또 그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대통령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일은 주변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를 제대로 잡는 겁니다. 저는 냉전 시대에 냉전의 한 보판에서도 주도적으로 판을 새롭게 짜서 평화를 이끌었던 유능한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60년대 말에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라든지 또 70년대 말에 이집트 사dat 대통령 또 라빈 총리 이스라엘 이런 분들이 냉전의 한복판에서도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한다는 확고한 평화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예. 그리고 그 중심으로 새 판을 짜서 결국은 평화를 이끌어낸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눈치 보고 줄서기 외교하고 미국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에 매달리는 이것이 동맹이 아닙니다. 그건 낡은 동맹관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국익과 민주적 절차, 주권 국가로서의 절차를 양국이 존중하면서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한미동맹 관계 이뤄내겠습니다. 예.